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요약집은 여러분 오늘 586페이지입니다. 586페이지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인데 요 9번 테마는 중요하죠. 조세 총론에서 올해 제일 유력시 되는 부분을 꼽아봐라 그러면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 요게 또 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우리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 여러분들 중요 표시하시고요. 보시면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 자 한번 보시면요. 기초과정부터 배웠던 게 뭐예요?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납세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 성립된 납세 의무는 확정이 되고, 또 확정된 납세 의무는 이게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납세 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그랬는데 일단 제일 오래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또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납세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의무는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런 겁니다. 취득세는 우리 어느 때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냐? 취득세 대상물을 뭐 하는 때요? 취득하는 때. 좋습니다.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그래서 뭐 매매 같은 거 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러요. 그러면 그 잔금을 치르면 등기 아직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때 그 취득한 때 취득자는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냐면 아직 세금 계산 안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모르죠. 그래서 납세 의무는, 자,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추상적으로 성립하고요. 확정, 납세 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여러분 뭘 떠올리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누가 세금을 계산하냐. 이걸 항상 떠올리셔야 돼요. 누가 세금을 계산하냐. 자, 취득세 같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 우리 지난 시간에 징수 방법 배웠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누가 세금 계산합니까?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자, 이런 세금들은 납세의무자가, 자, 납세의무를 확정하게 되는데, 취득세는 자기가 골방에서 세금 계산했다가 던지고 거실로 와서 세금 계산했다가 찍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뭐 하는 때? 신고하게 되면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이제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거죠.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금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봅니다.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지방세, 국세 물어보면 징수 방법만 알면 돼요. 신고 납부 원칙으로 하는 세금들은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이런 애들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및 시설분, 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또 지방교육세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이런 애들은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또 취득세는 납부 등을 통해서 납세 의무는 소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자, 어느 때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냐면, 과세 기준이 있죠. 보유세다 보니까 과세 기준이 되는 날을 정해놓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과세 기준을 언제요? 6월 1일 날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항상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종부세 같은 세금들은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그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추상적이냐 그러면 역시 세금 계산은 안 했으니까.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 기준이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인데 다만 아직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납세의무 확정이요.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누가 세금 계산하냐?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해? 과세주체,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합니다. 그래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과세관청에서 우리가 세금 계산할 때 결정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금을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자,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납부할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거죠. 다음 중 과세관청에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금을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봅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이런 애들요. 물론 자동차세나 여러분 주민세 일부도 여러분 집으로 납세 고지서 날라오죠. 예, 그래서 그런 애들도 보통 징수하니까 결정한 때 확정이 됩니다. 어떻든 간에 재산세, 지역자본시설세, 소방분 이런 애들 결정한 때 확정되고요. 지방세. 그 다음에 자 재산세 같은 세금들 역시 납부 등을 통해서 납부할무는 자, 소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각 세목별로 얘는 어느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지 또 납세 의무가 언제 확정이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또 소멸 사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뭐 소멸 같은 것은 28회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성립 시기는 29회 시험 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자 우리가 30회, 30일에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32회 시험에서는 다시 자 나올 가능성이 또 상당히 또 높습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 586페이지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서 성립식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취득세 같은 세금들은 보세요.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 하는 때요?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어떻게 바꾸느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취득세는 사속 들어가면 안 되고 어느 때? 취득하는 때입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요, 재산권 등록받기 권리를 등기 등록하는 때예요. 자, 근데 시험에서는 등기하고 3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줄이죠? 거기 취득세, 물론 하이라이트 표시 다 돼 있어요.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사속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매년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자, 그리고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요.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이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도 과세 기준일에 납세의무 성립하는데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자, 똑같습니다. 시험에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재산세 과세 기준입니다. 6월 1일. 자, 똑같고요. 특정자원부 및 시설부는 제가 생략했습니다. 우리 기본서에 보면 쫙 나와 있어요. 뭐 원자력 발전하는 때, 수력 발전하는 때, 뭐 지하 자원 광물을 채광하는 때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하여튼 소방부는 잘 기억하시면 되고 종합부동산세도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해요? 과세 기준일에 납세의무 성립하는데 이 국세, 종부세도 과세 기준 6월 1일에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그래서 다음 중 납세의무 성립 시기 같은 것끼리 짝 지어진 걸 골라라.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는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똑같습니다. 과세 기준일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교재에서 얘네들 다 체크하셔야 되고 저 지방소비세가 586페이지 맨 아래 나와 있는데 얘는 뭐 안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꼽사리 껴서 받는 세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별명 부가가치세 꼽사리. 그래서 부가가치세, 국세인 부가가치세 받을 때 꼽사리 껴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꼽사리 껴서 다니고요. 그래서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고 587페이지 주민세요. 얘 다시 또 주민세 일부가 과세 기준에 납세의무 성립하는데 여러분 또 체크죠? 과세 사업소분과 개인분은 과세 기준일 언제입니까? 7월 1일에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라는 세금은 시군군의 사업소둔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면세점에서 사업소분 주민세 나왔었는데 하여튼 면세점에서 면적 나왔다. 몇 제곱미터? 330, 330 제곱미터, 100평이요. 자, 그 다음에 개인분 주민세요.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내는 주민세입니다. 개인분 주민세. 시군군에 재산이 없어도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한테 자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이것도 과세 기준에 납세의무 성립하는데 언제다? 7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애들은 재산 보유세가 아닌데 왜 주민세는 재산세, 종부세처럼 재산 보유세처럼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냐고요? 자, 어떤 사람이 사업소요. 1월 달에 사업 개업했다가 장사 안 돼서 5월 달에 폐업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 사업소를 또 뭐 5월 달에 개업했다가 7월 달에 또 폐업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때 자, 그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할지 문제가 되잖아요. 또 그 다음에 개인분 주민세, 주민등록 전입도 1월 달에 전입 왔다가 5월 달에 갈 수도 있잖아요. 5월 달에 전입 올 수도 있고요. 뭐 8월 달에 전입 올 수도 있고. 그럴 때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데 자, 시험에서 이미 29회 시험 때도 얘 물어봤지만 시험에서요.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X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면 6월 1일이라는 얘기인데 얘는 언제요? 7월 1일. 그래서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사업소분과 개인분 주민세 과세 기준일. 종업원분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종업원에게 급여 지급하는 때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고 소득세 나오는데 소득세는 자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해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 신고하라고 하면 뭐 1년 내내 소득세 신고하다가 1년을 다 보내겠죠. 그래서 자 봅니다. 아이고 이거 괜히 지웠네. 자 보시면 소득세 같은 세금들이요. 소득세 자 그다음에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할 것이냐. 법인세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법인의 소득에 부과할 것이냐. 부가가치세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부과할 것이냐. 얘네들 과세 기준이 얘네들 일단은 과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죠. 그래서 과세 기간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 얘네들은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할 때 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쭉 발생한 이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 날 소득세는 저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이때 비로소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얘기합니다. 왜 추상적이라고 하냐고요?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때이다. 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다. 소득이 발생한 때이다. 양도하는 때이다. 막 바꿔요. 아니고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예정신고 납부 기간 배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양도세 예정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요. 자, 그걸 떠올리시면서 보시면 돼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입니다. 달의 말일. 그래서 달의 말일만 잘 기억하세요. 그냥 소득세 납세무 성립식이 나오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납세무 성립식을 물어보면 달의 말일. 이걸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달의 말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 다 체크하시고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부가치세나 법인세도 원칙적으로는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상속세도 상속 개시되는 때, 자 비상속인 돌아가시면서 역사가 시작되죠. 상속 개시되는 때, 자 눈여겨 봐놓으시고요. 증여세, 자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입니다. 상속세 같은 거 뭐 굳이 바꾼다 뭐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상속세 같은 거 굳이 바꾼다 그러면 상속 등기하는 때 아닙니다. 상속 등기하는 때가 아니라 상속은 피상속인 돌아가시면서 역사가 시작되니까 상속 개시되는 때입니다. 증여세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를 불성실한다 그러면 그 가산할 그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데요. 그러면 취득세 신고 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니까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불성실했을 때는 등기 등록하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신고 납부 불성실한 그 세금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에서 자 지방세 가산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가산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신고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는 때 그렇다죠? 아니고 신고 납부 불이행하는 때가 아니라 가산할 그 세금 납세무 성립하는 때입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불성실했을 때는 등기 등록하는 때를 말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국세가산세가 거기 나오는데요. 여러분 국세가산세 그 맨 아래에 나와 있죠.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국세가산세는 우리 국세는 가산세가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 불성실했을 때 양도세 같은 애들 신고 행위 불성실하면 신고 불성실에 대한 것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 40, 20, 10% 의무 위반으로 정됐더라.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납부지연 가산세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납부지연 가산세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 지난주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국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국세에서 납부지연 가산세는 자 어떻게 나눠지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있어서
납부 고지 전, 고지서 발부하기 전에 고지 전에 납부지원 가산세는 납부 고지 전, 뭐 가로할 필요 없고, 납부 고지 전에 납부지원 가산세는 고지서 날라오기 전에 신고 납부하는 양도세 같은 애들 신고 기한 하루 딱 지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깔고 그 다음에 납부지원 가산세 적용됩니다. 납부 고지 전에 납부지원 가산세니까 요거는 1일 0.02%,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씩 가산됩니다. 근데 납부 고지 후에 고지서가 발부될 때 납부지원 가산세, 종합부동산세처럼 원칙 정부 부과가세한다거나 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가산세를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세입니다.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 발부됐다거나 하여튼 납부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는 납부지원 가산세는 3% 하루만 딱 지나도 깔아놓고 좀 전에 가산금 온 거죠.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1일 0.02% 이렇게 적용됩니다. 차이가요. 그래서 납부지원 가산세, 국세 납부지원 가산세, 납부 고지 전에 고지서 발부되기 전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 고지 전에 납부지원 가산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 납부 고지 후에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지원 가산세는 3% 깔아놓고 하루만 딱 지나도 그 다음에 1일 0.02%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납부지원 가산세는 그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무신고 가산세요. 자, 우리가 신고불성실 가산세에서 그 무신고 가산세는 법정 그 신고 기한이 경과하는데 양도일이 속하는데 말일부터 2개월 하루 딱 지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잖아요. 그때 무신고 가산세는 그 법정 신고 기한 경과하는 때고. 그 다음에 납습 성립하고요. 납부지원 가산세. 요거는 납부 고지 전에 납부지원 가산세를 말해요. 납부 고지 전에 납부지원 가산세는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 후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1일 0.02% 적용될 때 요거는 자 그래서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요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 국세가산세에서 동그라미 2번 이 납부지원 가산세는 뭐라고 써놔요? 거기다 동그라미 2번에다가 납부 고지 전 이 납부 고지 전에 이 납부지원 가산세를 말합니다. 납부 고지 전 납부지원 가산세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납부 고지 전 납부지원 가산세라고 써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때 얘는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요거는 이제 국세기본법 47조에서 제1항 3호에 따른 납부지원 가산세, 납부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요거는 어떤 거냐면 요거는 자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자, 요거요. 납부 고지 후에 납부지원 가산세를 말하는 겁니다. 3% 깔고 1일 0.6%. 하루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 1일 0.02%죠. 종합부동산세 같은 애들 종합부동산세 정부 부과가세 할 때 고지서가 발부될 때 12월 15일 종부세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면 3% 깔고 1일 0.02%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자, 그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D급번은 뭐라고 써놔요? 납부 고지 후에 납부지원 가산세. 납부 고지 후 납부지원 가산세입니다.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그러니까 납부지원 가산세가 두 개가 나오는데 거기 동그라미 2번은 납부 고지 전에 납부지원 가산세 1일 0.02% 이걸 납부지원 가산세를 말하는 거고, 동그라미 3번의 납부지원 가산세는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 고지 후에 납부지원 가산세 3% 깔고 1일 0.02%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얘는 납부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입니다. 12월 15일 종부세 같으면 딱 지났을 때 납부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이걸 말합니다. 시험에서 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차이점을 이렇게 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그래도 그냥 혹시나 하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갑니다. 구별해서. 그래서 납부 고지 전에 납부지원 가산세. 자, 이게 동그라미 우리 교재에서 2번이고 동그라미 3번은 납부 고지 후에 납부지원 가산세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납부지원 가산세여도. 자, 그러면 됐고요. 다시 여러분들 거기 올라갑니다. 우리가 지방세 가산세 보다가 국세 가산세까지 같이 한 번에 봤고요. 인지세 봅니다. 인지세는 문서 작성하는 때입니다.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문서 작성하는 때. 인지세는 어디서 우리 앞에서 나왔었냐면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활동에 따른 분류에서 인지세, 취득과 양도의 동시부과, 어깨 이거 취득과 양도의 동시부가 되는 세금. 다만 보유시에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지방교육세 있죠. 지방교육세.
부가세들이잖아요.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본세를 따라갑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지방교육세 보면 뉘집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농어촌 특별세, 뉘집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이 부가세들은 본세를 따라가요. 성격이나 징수방법, 납세무 성립시기가요. 그래서 유치원 다닌 어린애가 얘기했어요. 부가세란 말하지 말고 여기 어른들한테 부가세라는 거 힌트를 줘봐라.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자,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이요. 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이면 본세를 얘기합니다. 납세무 성립하는 때. 농어촌 특별세,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취득하는 때.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나오면 시험에도 29회 때도 나왔었지만 그냥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합니까? 6월 1일, 과세 기준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세에 따라간다. 그때 달라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또 참고로 보시면 얘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되는 게 지방소득세잖아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이 지방소득세 납세무 성립해요. 그러니까 개인 지방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언제냐? 자, 소득세 따라가니까 언제요? 12월 30일 소득세 따라갑니다. 그래서 12월 31일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 지방소득세도 납세무 성립합니다. 소득세 따라가요. 법인세 따라가요. 자, 그 다음에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인데 우리가 참고적으로 보시면 얘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할 때 모두요. 지방소득세도 같이 떼잖아요. 특별징수하잖아요. 그럴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때 얘도 납세무 성립합니다. 한번 눈여겨봐 놓으시고요.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절 보셔야죠, 여러분들.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올렸다 내리라고 그랬죠? 생각 안 나요, 여러분들? 이제 2달 만에 보지만 다시 생각이 나죠, 여러분들.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부가 하는 때 아니에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고 3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니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왜 안 따라요, 여러분들? 진짜 다 같이.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어느 때?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이렇게 올렸다 내려요.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헷갈린다니까 이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국세가산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그 무신고가산세, 신고납부하는 국세에 있어서 무신고가산세는 그 신고기한 경과하는 때요. 법정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40, 20, 10% 가산세 정도 되잖아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때 얘는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동그라미 2번은 얘는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동그라미 2번의 납부정가산세는 납부 고지 전에 납부정가산세는 요거는 1일 0.05% 정도 될 때 이 납부정가산세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의 납부정가산세는 납부 고지 후에 종합부동산세처럼 고의소 원칙적으로 발부되죠. 양도세 신고납부 불성시했을 때 가산세부터는 고지서가 발부되죠. 그럴 때 고지서가 발부될 때 납부 고지 후에 납부정가산세는 3% 깔고 하루만 딱 지나도 1일 0.05%니까 그 납부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번, 5번 이런 거 그냥 4번 참고고요. 5번입니다. 그 밖의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눈여겨 봐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성립식이 다 봤습니다.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납세무 확정 시기를 봅니다. 2번이요.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여러분 뭘 떠올리시라고 그랬어요?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징수 방법만 잘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나오네요. 보기 전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각 세목별 납세무 성립 시기를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소득세, 소득이 발생한 때. 아니죠, 여러분들? 소득세는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요.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아무리 꼬시고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 7월 1일. 아니고 언제입니까? 재산세 친구니까 재산세에 따라서 6월 1일.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가 하는 때.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할 때지. 그죠? 수시부가는 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할 때지. 올렸다 내려야죠. 그 다음에 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니고 취득세는 어느 때? 취득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입니다. 사족 들어가면 안 돼요.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민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 상업소분 주민세 과세 기준일 7월 1일. 맞죠, 여러분들? 상업소분과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인데 언제? 7월 1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납세무 성립시기에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납세무 이제 확정인데요. 자, 보시면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누가 세금 계산하냐를 떠올리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원칙으로 누가 세금 계산합니까? 납세무자가.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자, 세금 계산하는데 원칙적으로 이렇게 납세무자가 과세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뭐 하는 때요?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납세무자가 과세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봐요. 그러면 신고하는 때 포인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데 포인트 신고하는 때 원칙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세액 확정식, 잠깐만요. 이 세액 확정식이 뭐 신고 제출한 때 이런 거는 그냥 참고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신고하는 때 원칙 확정되는 지방세가 어떤 거냐, 국세가 어떤 거냐 물어볼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겁니까,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네 가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및 시설분,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런 애들이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머리글자에 다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죠, 여러분들? 국세에서는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국세 어떤 거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웬만한 국세,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는 거기서 유통해버리고 내가 신고 납부하겠다,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체크고 넘어갑니다.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와 국세로 나눠서 구별하고, 보통징수나 부가가세하는 세금이요. 보통징수나 부가가세는 세금은 자 누가 납세금을 확정하느냐? 얘네들은 과세관청에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관세액을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결정하는 때.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과세관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는데, 과세관청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때 자 확정되는 세금들이 어떤 거냐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 자, 지방세에서는 결정할 때 확정되는 세금 어떤 겁니까?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또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이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또 국세에서는 여러분요, 종합부동산세, 원칙 뭐 하는 때?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뭐 상속세, 증여세,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납세무자들 하여금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증여세 같으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도 중되고요. 근데 희한하게요, 신고만 해도 납부하지 않고 상속세나 증여세는 이 기간 동안에 신고만 해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우리 시험에서는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신고만 해도 산출세액에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이게 10%였다가 지금은 5% 줄었다가 이제 다시 지금 3% 줄었는데, 신고만 해도, 납부 안 해도 상속세나 증여세는 이 기간 동안에 신고만 해도 세액공제 혜택 3%를 줘요. 근데 여러분요, 어떻든 간에 그렇지만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세금이 아니에요. 이 상속세나 증여세는 최종적인 신고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세액 결정은 누가 해요? 정부에서, 관할 세무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자, 보통, 그러니까 정부부가 하는 세금이고, 과세관청에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상속세, 증여세는 국세입헌법을 보면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조세 예로 얘네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종농이 농어촌 특별세 같은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르죠. 본세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부가세일 때는 결정한 때 확정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납세무자가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주의합니다. 자, 그래서 봤고, 자동확정은 그냥 참고예요. 참고. 자동확정은 그냥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은 없는데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학자들이 자동 확정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납세문과 성립하는 때요, 특별한 절차 없이, 그러니까 신고나 결정이라는 절차 없이, 법률상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나 뭐 인지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하잖아요. 그럼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하면,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때 지방소득세 보세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인데, 그럴 때 지방소득세는 한번 참고적으로, 이거 참고예요. 한번 보세요. 참고적으로 보세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약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세가 만약에 근소득세가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얼마요? 10만 원이요. 이거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할 때 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 징수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이 지방소득세는요, 신고나 결정에 의해서 이게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하는 때 지방소득세 납세문 성립하는데, 납세문 성립하면서 그대로 세액이 확정이에요. 100만 원, 그럼 납세문 성립하면서 그냥 10만 원 딱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신고나 결정에 의해서 이게 확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하면서 납세문 성립하면서 그대로 세액이 확정됩니다. 10만 원. 자, 보세요. 인지세 같은 애들 참고적으로 봅니다.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하는 때 납세문 성립하는데, 이 문서에 기재된 기재금액이, 이 문서의 종류에 따라 인지세액이 달라지는데, 세율이 달라지는, 인지세 세율이 달라지는데, 만약에 소유권 이전 문서인데 기재금액이 5억이다. 그러면 법에요, 예를 들자면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딱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인지세는 문서 작성하는 때 납세문 성립하면서 이미 세액은 딱 법에 나와 있어요. 얼마? 10만 원. 이런 걸 자동 확정되는 조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바꾼다 그러면 인지세는 뭐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는 납세무자 신고에 의해서 확정된다.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확정된다. 이러면 틀려요. 납세문 성립하면서 그대로 세액이 확정되는 세금을 학자들이 자동 확정되는 조세라고 얘기해요. 까먹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지나가고. 자,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살짝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런 거다 그냥 알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이건 줄 글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납세문 수상조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납세문은 이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소멸 사유부터 이제 또 보겠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볼 건데, 그 전에 문제도 한번 풀 건데, 그 전에 문제 풀기 전에 목 운동 한번 하고요. 자, 여러분 스트레칭 한번 합니다.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계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하다가 누가 이렇게 뭐 강의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유튜브 했나 어디 했나 뭘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이 딱 보여주는데, 이게 왜 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그 첫 화면이, 유튜브 첫 화면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강의하다 말고 왜 저러고 있나 그런데, 우리 스트레칭 할 때 이걸 이렇게 한 게 그게 첫 화면에 그 유튜브 첫 화면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참네, 하여튼. 자, 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또 지금. 자,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신고하는 때 확정되면 납세무자 신고에서 확정되면, 과세관청 결정에서 확정되면 결, 그리고 지방세인지 국세인지 얘기하시면 돼요. 취득세는 신이에요, 결이에요? 신고 납부하는 세입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요, 국세요? 지방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신이에요, 결이에요? 원칙. 그렇습니다. 자, 취득세는 원칙 신이고,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뭐고? 결이고,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예외적으로 자,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얘 뭐예요? 국세입니다. 재산세는 신이에요, 결이에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죠? 근데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뭐예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자, 그래서 과세관청 결정에서 납세 확정되는 지방세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뭘 고르셔야 돼? 재산세, 디귿번이요. 양도세는 신이에요, 결이에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원칙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출 지문인데 요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를 많이 어떻게 골랐냐면 요 니은 디귿이요. 4번을 대부분 4번을 정답으로 골랐어요. 문제가 결정에서 결정한테 확정되는 지방세를 고르라고 했는데 문제 끝까지 안 보고 자 아니면 읽었어도 의미를 별로 두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니은 디귿을 골랐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결정할 때 확정되는 뭐예요? 국세입니다. 얘 고르면 안 되는데 얘까지 같이 골랐단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 결정에서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 재산세입니다. 디귿 3번만 정답입니다. 3번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거 문제 풀 때 하여튼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어이없이 그 쉬운 문제를 틀렸잖아요. 이 쉬운 문제를 어이없이 틀리게 된 결과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우리 납세무 소멸입니다. 여러분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로 확정된 납세무 소멸하는데 소멸 사유 납부요. 그냥 요 말뜻만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세금 납부하면 당연히 납부하는 의무는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그리고 충당이요. 자 충당은 제 부모님 때 세금 제가 대신 내드리는 거로 기본 과정 때 예전 과정 때 기본서 과정 때 소개되는데 예? 자 저희 부모님 댁에 세금을 제가 대신 내드리는 효자들인데 다만 돈은 다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과사는 분명하게 하는데 어떻든 간에 안내문 온 것이 보니까 한 번 안내문이 왔는데 실제예요 지금 실제로 안내문이 왔는데 3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게 있는데 이번에 낼 세금 중에서 30원만큼을 세금에 충당했다 이런 안내문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 말의 의미는 국세지방세 환급 절차에서 환급금 환급받고 이번에 내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자 이번에 낼 세금과 자 돌려받을 것 30원만큼을 서로 어떻게 합니까? 상계 처리합니다. 그러면 상계 처리되어진 만큼 30원만큼의 세금이 충당되어졌다고 하고 세금이 충당되어진 만큼 납세문을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자 30원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잖아. 이런 게 충당이라고 했습니다. 말뜻만 알면 돼요. 충당은 납세문보다 소멸 사유입니다. 충당되어진 만큼 납세문은 소멸한다. 그 다음에 또 부과권의 취소. 취소는 소급표가 있죠. 세금 부과를 취소해 처음 세금 부과했을 때 소급해서 효력이 샥 없어지니까 취소 소멸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제척기간 만료요.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 정해놨다고 했어요. 그 법정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징수권 소멸시 완성이요. 자, 소멸시 완성. 국가나 자체가요.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납세문은 소멸합니다.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5가지 소멸 사유, 납부, 충당, 부과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딱 5가지 28회 때 나왔었죠. 그 다음에 거기 보충 내용에 보니까요. 밑줄입니다, 여러분들. 법인의 합병이라든가 법인의 합병, 부가 철회 이런 거 소멸 사유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법인의 합병이요.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B법인하고 합병했다고 A법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가 없어져? 다 그렇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합병은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부가 철회, 고지서 보내는데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해서 고지서가 도달이 안 돼. 그러면 보냈던 거 고지서 철회, 거둬들였다가 주소 영업소 확인해서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철회는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납세자 사망,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나 하나 죽으면 다 끝나지 그러는데 안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돌아가시면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할 문은 누구한테로? 상속인에게로 승계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합병, 부가 철회, 납세자 사망 이런 거 소멸 사유가 아니라는 거 밑줄이고 얘들 5가지 섞어가지고 시험에서 물어봤었습니다. 또 독립화 문제로 28회 때 나왔기 때문에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한 줄 얼마든지 소멸 사유인 것과 아닌 거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양가로 2번 부과권의 제척기간입니다. 의의는 읽어보면 뭐 그런 거예요.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뭐 정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자, 그래서 10년 전이 뭐 생각날 수도 있겠구나. 20년 전, 30년 전에 내가 세금을 뭐 안 낸 게 있다거나 덜 낸 게 있다고 서울시에서 나한테 세금 요번에 폭탄 고지서 안겨옵니다. 그러면 난 생각도 안 나는데 그죠? 증거자료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제척기간 두고 있습니다. 국가나 자체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데, 자, 얘는 조속히 법률 관계를 종결주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밑줄이죠. 하이라이트 표시 돼 있을 건데 정지나 중단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도라는 게 있는데 제척 기간에는 중단과 정지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시험에서 압류는 제척 기간이 중단하는 사유다. 이렇게 합니다. 압류는 제척 기간이 중단하는 사유다. O, X요? X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589페이지 국세 제척 기간을 봅니다. 국세 제척 기간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국세 제척 기간. 자, 양도소득세 같은 대부분의 국세는요. 자, 제척 기간 10년, 7년, 5년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사기쳤다. 자,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토탈 환급 경감받았다. 10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런다고 그랬죠? 제가요, 싫어해요. 다운 계약서 썼는데요. 그래서 양도세 신고했는데 한 4년 좀 지났으니까 내가 싫어하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누가 또 국세청 직원이 또 있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이러면 또 곤란하지. 몰라, 나한테 생각 안 나고. 이제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생각이 안 나고. 저 오래돼가지고. 저도 순간에 얘기를 들은 지 오래돼가지고 생각이 안 나고. 어떻든 간에 하여튼, 자, 보시면,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공개적인 저기로 저한테 탈세에 관해서 묻는 분들인데 절대로 공개적인 이렇게 답변 하는 거기에서는 절대로 제가 불법적인 답변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절대 불법적인 답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건 개인적으로 제가 혹시 또 좀 힌트를 줄 수는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하여튼 탈법적인 건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봅니다. 다운 계약서를 썼는데요. 그래서 양도세를 신고했는데 한 4년 좀 지났으니까 별일 없겠죠? 묻는 분들. 몇 년 동안 별일 없어야 돼요? 10년 동안이요. 자, 그래서 10년간 부과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높이로 외웁니다. 양도세 같은 일반 국세 제척 기간은 10년, 7년, 5년.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다만 여기거래 있죠? 여기거래. 이게 여기거래라는 게 여태까지는 이게 국제거래였다가 이게 작년부터 이게 이제 역외 거래로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국제 거래였는데 왜 역외 거래로 바꿨냐 이런 거라고 했어요. 참고적으로. 국제 거래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거래하는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우리나라에서 국외에 있는 자산을 거래를 해. 그러면 이건 국내 거래야, 국제 거래야. 이게 헷갈리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괄하기 위해서 역외 거래로 바꿨습니다. 명칭을. 자, 하여튼 역외 거래의 경우는 15년, 10년, 7년입니다.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0년, 기타 7년. 그래서 역외 거래일 때 제척 기간 어떻게 외운다? 15년, 10년, 7년. 이렇게요. 그 다음에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부 증여에 따른 소득세. 여러분, 부담부 증여에 따른 소득세가 뭐냐면 우리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에서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에서 5억짜리 토지를 갑이 을한테 증여합니다. 거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때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았어, 갚을게 3억 원. 그럴 때 증여자한테는 양도세 부과되죠.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증여자한테는 양도세 부과하고 전체 증여받은 재산가액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수증자한테 뭐가 부과돼요? 증여세. 그럴 때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 수증자한테 증여세 부과할 때 그때는 요 증여세 규정을 따라가요. 수증자한테 증여세 부과하니까.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수증자한테 증여세 부과되는데 그때는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 소득세 똑같아요. 얘네들 15년, 15년, 10년입니다. 사기쳤다 몇 년? 15년. 길어요. 무신고 15년, 기타 10년. 그래서 이걸 생각해서 하면은 시험장에서 짧은 시간 동안 빨리 결정해야 될 때 이거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오게 상속세, 증여세나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 자, 어떻게 외운다? 15년, 15년, 10년입니다. 15년, 15년, 10년 이렇게 외웁니다. 리듬 타면서.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다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국세 제척 기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 이거. 그 다음에 지방세 제척 기간을 보겠습니다. 지방세 제척 기간. 자, 지방세 제척 기간은 사기쳤다 그러면 지방세도 10년이에요. 지방세도 사기치면 10년이고
법정 신고기한 내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7년입니다. 지방세도 무신고 7년이에요. 그리고 기타 7년인데 근데 다만 여기 잠깐 보세요.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보세요. 다음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년. 무슨 얘기냐?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10년인데요. 참고적으로 첫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이거 하나만 밑줄 그어놓고 좀 알아두세요. 자,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신고 제출하지 아니하긴 했는데 어떤 사항과 결합하죠?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 몇 년? 10년입니다. 이거는.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했다. 취득세 같은 애들을 그러면 그냥 취득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7년입니다. 7년. 그러면 7년인데 만약에 취득세도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인데 취득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 몇 년이라고요? 10년입니다. 취득세를 그냥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취득일도 60일 내. 자, 그러면 자 7년이고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인데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 몇 년이요? 10년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알아둡니다. 그 외에도 이제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그 B범과 C범도 똑같은 거예요.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 나왔다. 몇 년이요? 10년입니다. 그 밖의 경우는 몇 년? 5년. 그래서 지방세 10년, 7년, 5년입니다. 제척기간. 이렇게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징수권 소멸시효입니다. 여러분들 소멸시효.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그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는 건데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8년 전에 제가 노원구청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그 당시 8년 전 그 해에 5월 달에 내가 건물을 준공했어요. 그러면 노원구청에서 그 당연도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데 6월 1일을 봤을 때는 지들이 건축허가에 내줬고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갖고 있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 그해 당연도에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지들이 모르고 어떻게 그냥 지나갔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지금에 와가지고서 너 그때 8년 전에 그때 재산세 우리가 부과했어야 되는데 그때 깜빡하고 아니면 인수인계 그 처리여가지고 공무원 인수사가 그걸 깜빡하고 세금을 부과 못했는데 이제 돼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하지 않는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권리를 소멸시킵니다. 자, 소멸시효 기간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점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지방세는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다 또 알아두셔야지. 소멸시효 기간을 5천만 원 미만은 몇 년? 5년. 지방세 5천만 원 이상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금액에 따라 달라지죠. 세금에 따라서. 국세는 금액이 더 커요.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 5억 원부터는 10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것도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제척기간이 옛날에 21회 시험 때인가 시험에 한번 나왔었고요. 소멸시효는 아직 기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언제든지 애들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잘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둡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기간은 일단 외우셔야 되고요. 꼭 알아두시고 외운 거에 대해서 너무 저는 숫자가 약해가지고요. 근데 이거 숫자 약해서 무슨 엄청난 공식이 나오는 것도 미적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함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숫자 저는 숫자가 약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자꾸 보는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똑같아요. 천재적인 어떤 그런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닌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은 똑같아요. 공부에 있어서 평범한 서민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극복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자꾸 보고 잊어버리면 또 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엔 돼요, 진짜로. 그래서 시험장에서 어떻든 간에 시험용 공부는 또 시험장에서는 딱 또 되는데 시험 끝나고서 또 한 달 놀면 또 금방 또 다 사라지는 이 시험용 공부. 극복하는 방법은 보고 또 보고 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자, 590페이지 봅니다. 시효의 중단과 정지. 요건 어떤 거냐면 요것도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편하게 한번 보세요. 중단과 정지는 중단 사유요. 한번 보시면 중단 사유는 납세 고지, 독촉,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 주로 세금 내라는 액션이 있으면 소멸시효는 중단하는데 중단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보세요. 중단은
시효가 처음부터 새로이 진행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2년의 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만약에 중단 사유가 발생한다. 중단 사유가. 그래서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이런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처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 시효가 처음부터 새로이 진행해요. 처음부터 새로이 진행. 자, 무슨 얘기냐? 이전 거 없어지고요. 이전 거 없어지고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몇 년이요? 5년. 다시 이렇게 채워야 돼요. 다시 진행합니다. 이런 게 중단입니다. 중단 사유. 중단 사유 정도만 여러분이 눈여겨 좀 봐주세요.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세금 내라는 액션이 있으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한다? 중단한다. 시효는 처음부터 어떻게 한다? 다시 진행한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정지를 보시면 정지 사유는요. 그냥 이걸 외울 필요 없어. 이 많은 걸 뭐로 외워요? 정지 사유는 무슨 기간 동안에만 정지하는데요. 분할 납부 기간, 징수유예 기간, 체납소분 유예 기간, 뭐 연부 연납 기간, 사행이 취소의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 기간,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 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에 그 국외 체류 기간. 자, 이런 기간 동안은 정지합니다. 그럼 정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지는 이런 겁니다. 정지는요. 만약에 2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정지 기간만 정지했다가요. 이어서 3년 더 진행하면 소멸시효 5년 완성 이런 식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정지는 그 기간만 정지한다. 이 기간만. 그래서 정지 사유는 그냥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중단 사유를 좀 눈여겨 더 강조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세금 내는 액션이 있을 때 소멸시효는 중단한다. 처음부터 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어떤 게 중단 사유냐?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이렇게 세금 내는 액션이 있으면 소멸시효 어떻게 한다? 중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잠시 쉬었다가요 590페이지 10번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에 대한 거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